이분은 레그라는 것을 할 건데요. 레그를 하기 위해서는 레그가 왜 필요하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좀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강의 아닌 강의를 살짝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툴들이 사실상 그 뒷면에는 LLM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LLM의 기초는 이렇습니다. 특정 시점까지의 모든 언어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말을 잘 뱉는 친구를 만든 게 LLM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뭐 토큰을 이제 언어를 토큰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죠. 우리도 뭐 단어를 이해해야 문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얘도 단어 단위를 일단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토커나이즈라고 하고요. 그 단어를 얘는 숫자로 변환을 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AI 조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벡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저 단어들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인베딩이라고 하고요. 그 나온 값을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가 지금 제가 점점점이라고 써놨지만 이런 엄청난 숫자들을 한 천 몇십 개를 나열하던가 이천 몇십 개를 나열을 해서 숫자들의 나열을 이 의미를 매핑하는 값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숫자가 뭔가요까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친다면 하나의 축마다 하나의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수면, 온도, 뭐 속도 막 이런 것들의 값들을 가지고 그 값들을 봤을 때 얘는 온도로 봤을 때 0.1이야, 마이너스 5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이 단어를 평가해서 숫자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가 있는 애들은 숫자를 비슷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뭐 최근이란 단어는 근처에 숫자, 아니 요즘, 어제, 이번 주 이런 애들이랑 저 숫자 배열이 좀 비슷한 값이 나올 겁니다. 먼 친구들은 그 배열에 있는 숫자 값들이 다르게 나올 거고요. 말씀이 꺼져 있다고 아니요. 제게 들어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텐션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려고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단어와 문장을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는 이제 다음 단어를 얘가 확률을 기반으로 맞추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LLM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확률 기반이다. 최근 경제 상황 알려줘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겠죠.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단어가 뭐 오늘, 지난주, 작년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란 단어에 나올 확률이 0.6%, 지난주가 0.3.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또 할 때처럼 100%의 공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란 애가 나올 확률이 60%가 되겠지만 지난주가 나올 수도 있고 작년이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 0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똑같은 걸 해도 답변이 계속 바뀌는 게 저런 확률 베이스이기 때문에 매번 뽑히는 단어가 달라져서 문장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 처음부터 넘어갈게요. LLM이 원래 똑똑하게 잘 했죠. 특히나 뭐 시를 써봐, 글을 써봐, 번역해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합니다. 언어를 학습하고 뱉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특정 시점까지만 훈련된 친구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함에 있어서 LLM을 활용을 하려면 내가 일을 하는 맥락을 얘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부서 판매 실적을 알려면 판매 실적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친구인데 실제 내 동료로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환각이라는 것도 발생을 했었고요. 2023년에 챗GPT에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알려줘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얘가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언어를 뱉는 거에만 굉장히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뭐 사실관계를 체크한다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무언가를 웹을 서치해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를 어떻게 고쳐먹을까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게 이제 컨텍스트라는 걸 한번 주입을 해보자라는 골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했을 때 6이라고 답변을 잘 하겠지만 제가 맥락을 하나 줘보는 거예요. 1은 사과고 2는 복숭아고 3은 포도야. 근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야? 라고 하면은 이제 답변이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얘가 프롬프트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 앞에다 내가 컨텍스트라는 걸 넣으니까 답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LM을 내 식으로 좀 잘 끌어다 쓰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줘야겠다라는 걸 이제 LLM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방향으로 잡으신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컨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줄까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식 기반. 예를 들어서 LLM은 특정 시점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날 2026년 1월 며칠에 누가 띠 가가지고 막 질문을 하니까 얘는 당연히 모르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컨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1번, 컨닝 시트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컨닝 시트를 보고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걸 지식 기반이라고 우리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핸드폰 들고 검색을 하던, 뭐, 갖고 있는 앱을 사용을 하던 툴을 써서 그때그때 필요한 툴을 콜링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식 기반, 컨닝 시트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식 기반이고요. 이거를 어렵게 말해서 레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단어만 보면 뭐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인데 그냥 지식 기반에서 검색한 결과를 컨텍스트로 붙여서 답변을 생성하자라는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지식 기반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세종대왕의 연역, 맥북 프로의 연역 이런 것들을 지식 기반으로 미리 다 벡터화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을 물어보면 이 질문을 보고 내 지식 기반에 가서 세종대왕 연역 검색, 맥북 프로 연역 검색하면은 나오겠죠. 저 지식 기반에 제가 커넥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까 뭐 1은 사과, 2는 복숭아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사용자의 질문 앞에다가 컨텍스트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은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사용자들이 CS 들어올 때 뭐 환불 정책, 배송 정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식 기반에 넣어 놓으면 사용자들이 나 뭐 지난주에 상품 구매했는데 오늘 환불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정책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지식 기반에 가서 내가 미리 넣어놨던 그 정책들 확인한 다음에 LLM한테 물어보면은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LLM이 판단을 하고 될 경우에는 방법을 가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똑똑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가 커넥시트 말고 핸드폰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툴을 사용을 하는 게 되게 되고요. 이건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기게 된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LLM이 질문 듣고 답변하고만 했다면 이 에이전트가 이제 LLM을 수뇌부에 앉히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수뇌부에 앉혀놓고 이 에이전틱 툴들이 다양한 그 개발 도구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LLM한테 나 이런 도구 있으니까 내가 뭘 할지 네가 결정해봐 라는 식으로 패턴으로 대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I 에이전트 툴들이 웹 검색하는 기능, 뭐 세일즈 데이터 조회하는 기능, 내 컴퓨터 파일 읽는 기능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이번 주 판매 실적 궁금해 한다라는 질의가 들어오면은 에이전틱 툴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저 툴들 리스트를 가지고 LLM한테 가서 지금 사용자가 세일즈 그 실적 데이터 궁금해 하는데 나 이런 툴이 있어. 어떤 툴을 쓸까? 그럼 LLM이 결정을 해주겠죠. 뭐 세일즈 데이터 조회 툴 너 갖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한번 조회해서 나한테 다시 결과를 가져와 봐 하면은 에이전트 툴이 팔다리가 되어서 LLM이 시키는 대로 액션을 취하고 결과를 다시 LLM한테 주고 그럼 LLM이 결과를 보고 다음 액션을 다시 결정하고 또 에이전트한테 뭘 시키고 이런 식으로 리즈닝을 하고 액팅을 하고 하는 식의 패턴으로 가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툴이라는 개념이 지금 중간에 보이시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다 툴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에이전틱 AI 툴들의 각자 개발자, 각 서비스의 개발자들이 각자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코드, REST API에 연동하는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짰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플링이 너무 심해진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옛날 컴퓨터 만든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모든 컴퓨터들이 각자 필요할 때마다 저희 이어폰 꽂는 포트, 뭐 CD 플레이어가 필요해? 그럼 CD-롬 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또 고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CD 안 쓰고 USB 쓸 건데 그러면 이 롬 어떻게 해요? 완전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겠죠? 디자인부터 다시 해야겠죠? 이러면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우리끼리 규약을 하나 만들자라고 한 게 이제 MCP라는 게 되게 됩니다. 모델한테 컨텍스트를 주기 위해서 툴을 자꾸 만들다 보니 얘가 너무 복잡해지니 우리 규약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MCP가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 C타입이 MCP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 C타입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C타입에 연결하고 싶은 대상이 C타입을 지원을 안 하면 C타입으로 바꾸는 어댑터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타입이라는 규약이 MCP가 되는 거고요. MCP 서버는 예를 들자면 USB를 C타입으로 바꿔주는 어댑터, 뭐 CD-ROM을 C타입으로 연결해주는 어댑터, 이런 친구들이 MCP 서버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댑터는 사실 모든 그 CD-ROM 회사에서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어댑터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으면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다 연동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각자 모두가 개발하지 않아도 누군가 어댑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MCP에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MCP 설치하기 했었던 것처럼 누군가 이미 MCP 서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난 설치만 하면은 해당 서비스 연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오늘은 레그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나노 바나나와 함께 만든 만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한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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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인 지식, 문서, 네. 이런 거가 용이하고 용이는 하죠. 그렇지 않은 데이터셋, 네. DB, DB. 더 지식할 수 있는. 그럼요. DB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DB도 어떻게 파보면 사실 언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 영상, 사진, 뭐 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 네. 그래프, 뭐 이런 거, 이미지, 차트,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쪽으로 요즘 모델들이 많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한 타입, 모달을 하나의 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한 모델이 이미지도 이해하고 영상도 이해하고 그 텍스트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모델은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요즘.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벡터라이징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조회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벡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DB는 사실 구조를 다 잡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컬럼은 이런 데이터고 이 테이블은 어떤 목적이야가 명확하기 때문에 목적만 있으면 쿼리 짜면 바로 조회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쿼리도 안 하고 네. LLM이 DB에서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답변을 만들어서 준다. 네. 그쵸. 네. 그거는 이제 벡터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텍스트 투 SQL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SQL로 바꿔주고 그 쿼리를 실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연어를 쿼리로 바꿔서 DB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많이 연결을 해요. 이런 경우. 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줄글, 뭐 소설, 보고서,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벡터라이징하고 그것들은 정형화된 쿼리할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벡터라는 값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난 문서들을 벡터라이징하는 상황이라는 게 많이 필요할까? 뭐 예를 들어 공사가 약관 같은 거 네네. 물어봐야 네. 네. 하는 경우 있어도 회사에서 무슨 긴 글들이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기업들 네네네네네. 세일즈 데이터 이런 거는 그냥 DB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텍스트화 이제 할만한 그게 있을까? 텍스트들은 또 다 분절돼서 조각조각 있는 텍스트들이 기업이 많이 갖고 있지. 책처럼 가가지고처럼 네네네. 없을 때 많지 않은데. 그쵸.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슈이긴 해요. 실제로 업계에서 가보면 문서가 조각조각 나 있고 제대로 써있지 않은 문서도 혹은 손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도 있고 그 앞전에 정지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정책이 없다고 그런 줄글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지만 예를 들어 인사팀 무조건 취업 규칙이 있을 거고 휴가 규칙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쓰이시는 많은 그 챗봇 툴들에 이제 레그가 많이 붙어 있어요. 나 휴가가 2년 뒤에 내가 며칠로 늘어날까? 육아휴직 쓸 때 어떤 사이트 가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보통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성우님은 영업 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고민하시는 거 있죠?
내구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센데 활용할 방법이라는 어떤 그 정보 자체는 조그만해서 굳이 내구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약간 수준의 분석을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번째는 문서가 다 활성화돼서 맞아요. 마케팅 문서, 전략계 생각하 자기 나름의 맥락이니까 네. 그런 게 어떻게 하나로 하나씩 해가지고 길진 않아도 저는 길이는 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파편화돼 있지만 구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말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걸 만약에 지식 기반에 넣어 놓는다면은 여기는 지금 이 로봇이란 친구가 책을 대신 찾아주고 있는데 사용자의 질의를 벡터화 한번 해요. 그 숫자를 바꾸고 갖고 있는 지식들을 벡터화해서 얘네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답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파편화된 지식들을 다 때려 넣었을 때 가져오는 효과도 꽤 막강합니다. 그 길이나 네. 길이나 뭐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네. 아니, 그 한솔재즈라는 기업에서 처음에 영업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축적을 해 오셨는데, 영업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회장님이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기록들은 쭉 해놔 왔는데, 이거를 잘 기록된 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담당하는 고객마다 영업 데이터라는 게 다 좀 파편화돼 있고 크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영업들이 왔을 때 혹은 회장님이 어떤 고객 지금 어떤 상황이야 검색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게 2023년의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영업들이 여태까지 막 수기로 했던 거 SFDC에다가 막 넣어놨던 거 이것들을 다 데이터 정제해서 그 RAG로 구축을 하시고 챗봇이 붙어서 어떤 고객에 대한 이 고객이랑 우리가 최근에 만났던 건 언제고 어떤 얘기했어?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으로 바로 줄 수 있게 챗봇으로 만드셨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RAG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 프롬프팅이나 우리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직접 AI한테 프롬프트로 주면서 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매번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RAG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적용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객 그런 사례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CS가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이거를 리스트 중에 이거를 찾는다까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접속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례 중에 어떤 거라는 거를 판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된다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의사결정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찾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더 이어지는 뭔가가 좀 있어야 네, 좀 더 사용법이. 네. 그래서 RAG도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어드밴스드 RAG 테크닉이 있고 RAG도 청킹을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 문서 구조나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손키하고 이런 바탕화이징 이런 거는 다 수학적이고 이것저것 그런 거니까 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저 책, 또 도서관에 책이 수십 권이 있다고 치면 저게 턱이 잘 되어가지고 그 식으로 중요하겠다 하더라고요. 저걸 찾아내는 게 색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식화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찾을 때 색인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제 나를 역사도 그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색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색인을 네. 들어갈 만큼 하나하나의 엄청난 도서들을 기업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때 아닐까? 큰 기업은 그러겠지는 그쵸. 그래서 유용한데 어디다 쓰면 좋을지 상상을 펼쳐지는 네. 저거지. 아닙니다. 데이터를 자꾸 쌓아나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고 큰 기업들은 옛날부터 그런 데이터 네.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은 뭐 흘려보내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는 그냥 줄글로 안 쓰고 다 이렇게
글을 두 줄이 안 읽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두 줄을 볼 수도 있는 차트. 그럴 수도 있죠. 네. 부분 이렇게 있는데 네. 소설처럼 줄글로 네. 마케팅에서 네. 대사하면서 그래서 근데 텍스터라이징 하려면 다 줄글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그래프나 차트가 잘안 표나 된다. 차트를 잘 하기 위해서 나오는 솔루션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업스테이지가 그 OCR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이미지 같은 거 잘 인식하기 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 벡터라이징만 해야만 RAG를 잘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솔루션들을 조금 더 그쪽에 특화돼서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결합하면 그런 말씀하신 것들까지도 벡터화를 잘 쉽게 할 수 있어요. 방향성은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긴 해요. 네. 사실은 이 텍스트화 하는 기술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스피치 투 텍스트도 요즘 너무 잘 되고 있고, 이미지도 사실 뭐 이미지를 바로 벡터라이징 안 하고 이 이미지를 글로 한번 뽑은 다음에 다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패턴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통적인 옛날 서치 엔진이랑은 또 달라요.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 배열이 아까 몇 개밖에 안 보였지만 사실 그 숫자 배열이 막 4천 몇십 개 막 이러고 4,096개. 그것들을 코사인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띡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벡터 DB에서 뭔가 데이터를 뽑아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라이징인가 네네네. 엄청난 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내가 원하는 거를 네. 보려면 맞아요. 사이즈 유사도 네. 그거 안 쓰고 무슨 유사도 있지. 네네. 칼까? 저 지덩어리, 네. 덩어리, 네. 뭔가 네. 기술도 아,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엄청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옛날엔 그냥 띡띡띡 그 글을 그냥 잘랐었는데 이렇게 그 잘라놓고 보니까 이 글이 그래서 어떤 문서에 어떤 챕터에 나왔는데 이걸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컨텍스추얼하게 이 청킹에다 앞에 붙이자. 뭐 컨텍스추얼 레그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되게 그런 쪽으로 연구가 실제로 고민이 있으신 것처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워킹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네, 계속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정답이란 아니지만 방향성은 저쪽으로 가고 있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민을 하신 게 너무 느껴지고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청킹 기법도 그래서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수직 구조를 만들어서 청킹하는 기법, 뭐 온톨로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프, 네. 그래프식으로. 그래프 레그를 그리고. 수빈을 계속할 때 보면 이렇게 너무 양이 많아지면 저는 별걸 안 했는데도 이거 엄청 헷갈려요. 맞아요.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게 좀 정리가 될 때 있어도 지금 말씀시키나 이런 걸 좀 더 알아서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정리된 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지금 답 안 해주셔도 될 거예요. 중간에 나오셔도 되는데 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네. 걸 잘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네, 상죠. 네, 네네. 그건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하는 거랑 다른 경우예요. 네네네. 나중에 지금 네. 그때 저번에 링크 보내드린 그것도 그 고데미 하는 방법. 네. 그거 하면서 좀 더. 네네네. 감사합니다. 실습은 생각보다 금방 끝낼 예정. 뭐 아까 뭐 청킹 이랬는데 청킹이란 것도 아마 어색하실 수도 있어서 보자면 사실 뭐 이런 긴 책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 통째로 애가 이해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위를 나누는 것을 청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청킹하는 기법이 그냥 자르기, 오버랩해서 자르기, 여기다가 어떤 이 출처 붙이기, 수직적으로 자르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심화된 내용이니까 일단은 간단하게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적당히 자르는 걸 청킹이라고 하고요. 이거 잘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레그를 제일 잘 쓰기 위한 되게 중요한 파트다. 그다음에 이렇게 잘린 것들을 인베딩을 해야겠죠. 이렇게 잘린 이 청킹에 대한 숫자 값들 매핑들을 다 만들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사용자가 뭐 케이크 어떻게 구워라고 하면 이 문장을 또 다시 벡터화해서 뭐 코사인 유사도든 뭐든 유사도 측정을 해서 비슷한 벡터들을 찾아오고 그것들을 다시 랭킹을 매겨서 그중에 이 질문과 가장 유사한 것 같은 지식 기반 데이터 청크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응답을 만드는 방식을 보통 레그의 워크플로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식 기반을 만들려면 그래서 뭐 하나하나 너무 중요해요. 이 인베딩 하는 모델을 뭘 쓸 건지, 청킹 방법을 뭘 쓸 건지, 벡터 DB는 뭘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한데 저희는 오늘 그거를 심화를 해서 쓸 것까지는 아니고 간단히 한번 실습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디파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친구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사실 그냥 무료로 적당한 레그를 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가서 접속하고 가입을 해보실게요. 지난번에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키워주실 수 나갔다 오시고. 네.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네. 로그인 혹시 하셨나요? 구글이라 아마 금방 되실 것 같긴 한데 먼저 그 아까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뭔가 우리 언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배열로 바꿔주는 것, 벡터라는 값으로 바꿔주기 위한 모델이 또 있습니다. 인베딩 모델이라는 것들인데 저희가 제미나이에서 무료 모델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 계정 설정 쪽에 들어가 보시면 설정 클릭해 보시면요. 개인용 프로필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시면 맨 위에 모델 제공자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화면이 조금 다를 텐데 여기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제미나이를 쓸 겁니다. 제미나이를 아마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설치 뜰 텐데 제미나이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뭐 다른 게 뭐? 설치. 이런 버튼이 나올 건데 다른 게 빨갛게 뜬다고. 네, 키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무단 이렇게 아마 뜨실 건데 맞죠? 이렇게 뜰 건데 이거 중국 사이트 같은 거예요. 뭐 중요한 데이터 안 나니까 일단 괜찮아요. 네. 네, 여기서 설정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 나오실 거예요. API 키 넣는 거. 저희가 지난 모임 때 그 제미나이 API 키 만들고 그 서비스에 넣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었던 것 같아, 안 만들었던 것 같아 하시면 제가 링크 넣어놓은 거 있어요. 제미나이 API 키 생성하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링크가 소개 안 되시나? 지금 이걸 하는 게 지난번 패션에서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 앱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새로 만드신 거에 하면은 저랑 조금 플로우가 달라지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레그할 데이터도 만들어 놨거든요. 스폰서치 논문? 만든 거 아니고 찾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물 먹는 도우미가 있어서 여기한테 내가 나 성인 여성인데 뭐 하루에 물 1리터 꼭 마셔야 돼? 이러면 수분 섭취 논문에서 내용 찾아가지고 답변하는 거. 이런 플로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요거를 설계를 해둔 거고요. 다른 거 하실 거면 다른 레그용 데이터 뽑으시면 되긴 해요. 일단은 그 API 키를 다시 찾으셔서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아마 코드 레포지터리에 엠브 로컬에 제미나이 API 키 넣어 두셨었을 거예요. 그거 쓰셔도 되고 새로 API 키 생성하기 하셔도 된다. 그런 다음에 키 넣으시면 됩니다. API 키 쪽에 넣으시고 저장. 혹시 못 따라가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거는 필수기 때문에 되어 있어야 돼서 우리 AI 스튜디오. 재미난 네, AI 스튜디오에서 아마 만드셔야 될 거예요. API 키는.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안 되시는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민이 엔더링 외에 두 개를 비활성화해. 요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헷갈릴까봐 제가 하는 건데, 안 되셔서 힘들어요. 네, 일단 열면은 인베딩 모델들이 제일 밑에 있을 거거든요. 등록하시고 나면 50개의 모델에서 열면은 얘가 쓸 수 있는 모델 리스트가 쭉쭉쭉 나옵니다. 딴거는 넣지 말고 키만 넣고 싶으면 돼.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통일하기 위해서 제미나이 인베딩 001을 쓰기 위해서 다른 거 그냥 헷갈리지 않게 꺼두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인베딩 다 그냥 꺼주시고 저희 다 똑같이 그냥 제미나이 인베딩 001 쓰실 거예요. 그렇죠. LLM과 다른 별도의 인베딩용 모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모델들도 그 벡터를 몇 사이즈를 만드는지에 따라서도 그 워킹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인베딩 할 때 모델이랑 가져올 때 모델을 똑같은 걸 써야지 값을 실제로 의미 있는 유사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통역사가 같아야 내 질문을 이해하거나 청킹하는 과정이 다 같은 통역사와 함께 번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고정을 할 거고 좀 이따 코드에서도 이걸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만 켜놓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미나이 인베딩 001 여기까지 혹시 안 되셨다. 조금만 기다릴까요? 네. 표정을 보면 잘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은. 잘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그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해봐가지고 절대 이게 말로 설명해서 안 되는구나. 요것만 네? 요것만 아이들 들어가요. 빨리 달라고. 요것만. 네, 계속 하신다고. 그 밑에 것만 켜주시면. 요거. 네, 이거 꺼주시고. 그래야 이제 집에 가서도 해보시니까. 이 모델 표시 어디? 50개의 모델 이렇게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델 제공자에 제미나이 등록이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초록불 떠 있고 50개의 모델 표시. 누르시면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아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미나이 인베딩 001을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고 앞으로도 쓸 모델이라 얘만 켜놓겠습니다. 많이 서 있는데 그대로 두면 돼요. 네, 위에 거는 어차피 저희가 아예 안 쓸 거라서 인베딩만 쓸 거라서 얘를 쓸 겁니다. 다음에 지식 기반 생성해보기. 혹시 놓치신 분들은 그 다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에 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지식 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 가져오는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이때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건데 어떤 파일을 넣냐? 여기 제가 수분 섭취 놓는 PDF 넣어놨거든요. 뭐 혹은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에 관한 자료를 넣고 싶으시다 하시는 게 있다면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워킹을 할지는 저도 제가 해본 것만 해봤기 때문에 넣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죄송해요. 그걸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 DP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시 그 우리 설정했던 거 나오셔서 홈으로 가시면 지식이라고 써 있는 거 있고 오른쪽 위에 책 모양 지식이 있어요. 거기서 지식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 논문 상태를 넣는 걸 해주신 다음에 바로 우선 공유해주시면 돼요. 초록색으로 수분 섭취 논문 PDF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실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같이 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아까 청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크를 어떻게 자를 건지 어떤 모델로 자를 건지 이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네. 까지 지식 생성 뒷발이 지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해보면 네네네, 맞아요. 아마 돈 유료로 전환하면 더 많이 할 텐데. 네. 네. 근데 제가 이 1메가짜리는 지금 한 10번 정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10개. 네. 따로따로 10개는 해봤는데 그거는 큰 문제는 없었고. 여기 이제 청크를 어떻게 자를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채팅창에서 그렇게 긴 답변을 한다거나 이 자료가 복잡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청크 길이를 500자로 하고 청크 중첩은 100자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중첩은 조금 이 중첩이란 거는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띡띡 자를 경우에는 이 청크가 맥락이 뭐였는지를 알기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겹쳐서 자르는 거예요. 앞에 거를 500자로 잘랐을 때 잠깐 100자 뒤로 간 다음에 다시 500자 자르고 그 다음 청크 다시 뒤로 100자 간 다음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겹쳐서 청킹을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이제 인덱스 모드에서 고품질을 클릭을 하실 거고 그럼 이제 인베딩 모델 설정하는 창이 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켜놨던 제미나이 인베딩 001로 찍을 겁니다. 검색 설정은 이렇게 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벡터 검색이 기본 값일 거고 건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제랭크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리랭킹이라는 또 기법이 들어가는 게 아까 도서관에서 비슷한 책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식품이라고 검색하면 식품 뭐 요리하는 방법, 식품 영양학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사용자의 질의에 얘가 더 잘 답변할 것 같은 청킹을
평가를 해서 랭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의 연관이 높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랭크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만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리랭킹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처리. 다 되셨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오류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료 모델과 무료 서비스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래될 수 있는데 그럴 땐 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잘 됐네요, 저는. 혹시 실패하신 분들은 여기서 재시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쿼터가 끝나가지고 문서 중간까지만 청킹하다 끝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 두고 다시 시도하면은 쿼터 다시 리셋돼서 무료 쿼터로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완료가 돼서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다 완료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은 자 이제 이 서비스 디파이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비스 API라고 보일 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밑에 API 키 만드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좌하단에 보시면 서비스 API가 보이고요. 여기서 API 키 이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아마 아무것도 없으실 거고 새로운 비밀키 생성하시면 띡 생길 거예요. 요거를 잠깐 복사를 어딘가에 해두시면 됩니다. 식으로 네. 혹시 또 못 찾으셨다? 그럼 다시 디파이 홈으로 가시고 지식 가면은 우리 만든 거 떠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하면 좌하단 서비스 API 키 혹시 까먹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기서 복사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식 기반 만들었고 이 지식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API 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죠? 요 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계실 건데 이 위에 URL 보면 도큐먼츠와 데이터 세트 사이에 알 수 없는 이 해시 값 같은 게 보이는데 요 값을 복사를 잠깐 또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데이터셋 ID라고 해서 슬래시 빼고 하는 거. 네, 슬래시 빼시면 됩니다. 데이터 세트 슬래시 다음부터 도큐먼트 슬래시 앞에까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킹해 둔 벡터화된 지식 기반에 이따 접근을 해보는 것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 가이드를 그 다음에 안티그래피티 기준으로 썼는데 아마 커서에서도 플래닝 모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제가 커서 요즘 안 써가지고 그쵸. 있다. 네, 커서에서는 그 채팅창 밑에 에이전트라고 보이는 걸 클릭하시면 플랜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잠깐 아이디로 가셔서 쓰시는 툴에 가셔서 플랜 모드 클로드 코드도 시프트 탭하면 아마 플랜 모드로 바뀔 거고 커서는 플랜 바꾸시면 되고 안티그라비티도
동일하게 채팅창에서 바꾸실 수 있도록 되어 계실 거예요. 그거 플래닝 모드로 바꾸시고요. 유료이신 분들은 아마 커서도 모델 바꾸실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좀 똑똑한 친구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똑똑하다라는 것은 숫자가 높고 모델이 유료일 때 제가 커서를 유료로 안 써가지고 뭐가 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넷 혹은 클로드 소넷, 클로드 오프소 이런 친구가 보이시면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제미나이면 프로, 띵킹이 붙어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모델로 똑똑한 친구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제가 미리 작성해 둔 게 있어요. 내가 뭘 할 거냐. 우리 지금 워터로그 열어놓고 하시는 거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워터로그 저번에 만들었던 그 서비스에서 이제 플로팅 버튼으로 챗봇 열면은 레그 플로우로 우리가 만든 지식 기반에서 논문 조사해서 답변해주는 물 먹는 도우미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API 호출은 우리가 저번에 이미 재미나 해가지고 그 물 먹는 로그 보고서 쓰는 거 했었잖아요. AI 리포트 여기서 우리가 이미 제미나이를 한번 활용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코드 베이스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알아먹을 겁니다. 이미 활용하고 있던 제미나이 API 키 그대로 써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물먹는 도우미는 답변할 때 꼭 출처 표기를 해주고 응답은 MD 형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만 MD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채팅에서 그 MD 형식을 사람이 보기 예쁘게 표시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팅을 하는 겁니다. 이 MD라는 것은 이런 문법이죠. 뭐 샵 2개 하면 헤딩 2, 샵 3개 하면 헤딩 3, 뭐 별 표시하면은 볼드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MD의 문법인데 그 형식으로 만들고 채팅에서도 그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은 어떤 거를 쓸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레그를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디파이를 쓸 건데 거기에 이미 내가 수분 섭취 논문 임베딩 해 두었어. 챗봇에서 필요할 때 그거 호출해서 답변 생성해 라고 시키고 있고요. API 가이드도 얘한테 줍니다. 그냥 네가 읽고 알아서 개발해봐. 그다음에 데이터셋 아이디. 우리가 아까 데이터셋과 도큐먼트 사이에 뭔가 이상한 스트링 값이 있었죠. 글자 값. 그거 여기다 붙여 넣으시고 define API 키도 아까 만들었던 API 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베딩 모델도 그냥 픽스를 할게요. 인베딩 모델이 아마 기본적으로 이 제미나이가 안 붙는 걸 자꾸 쓰려고 할 거라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미나이 하나만 활성해놨죠. 제미나이 엠베딩 001 이거 쓰세요라고 고정을 할 겁니다. 이거 복사하시고 바꿔야 되는 이 두 개 값 바꾸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 플래닝을 열심히 할 거고 저는 이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서 얘를 띄워놓고 기다릴게요. 저번보다 약간 화질이 좀 그래서 뭔가 튜닝이 잘 안 된 것 같지 않나요? 저쪽은 잘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이는 약간. 이거는 틀어진 것 같아요. 저번 문제가 아니라 네, 맞아요. 쏘는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건 캡처는. 그거를 사귀는 게 API 키예요. 데이터셋이에요. 이게 데이터셋이었고, 잠깐만요. 데이터셋 이름이 그렇게 나왔나요? 그, 네. 그 데이터셋으로 시작하는 게 API 키예요. 아, 네. 걔가 데이터셋 아이디. 그렇죠. 헷갈리시는 게, API 키가 시작이 데이터 API로 시작하고요. 데이터셋이라고 시작하지 않는 키가 API 키. 데이터셋 키입니다. 얘가 API 키. 프로그램마다 뭐 이런 어떤 규모가 있는 것 같아서
돌려보셨나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고 계신가요? 어차피 플랜 짜는 거라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랜이 잘 짜졌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좀 이상하거나 API 키 내가 박은 대로 안 나오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꼭 확인을 하시고요. 수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티그래비티는 여기에 프로시드 하는 게 있을 거고 아마 커서도 진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개발 한번 시켜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됐다 손 치고 재배포할 때 필요한 과정도 조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걸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버스의 배포가 정상적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환경 변수 직접 넣어줬었거든요.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제미나이 키나 저희가 아까 엠브 로컬에 들어가 있던 그 환경 변수를 여기다 넣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파이용도 우리가 방금 API 키랑 데이터셋 만들었잖아요. 그 키 뽑아놨었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주셔야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버스에 떠 있는 저 서비스도 이 키와 이 데이터셋 아이디를 바라보고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저 값을 가지고 복구 타는 거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추후 과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GitHub을 다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작업한 거 커밋하고 푸시해줘 하면은 자동으로 푸시가 될 거고 버슬이라는 서비스는 지금 GitHub 레포지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메인 브랜치에 뭔가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배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업하고 그냥 푸시만 했는데 원격 버슬 서비스에 잘 들어가서 그런 질의응답을 하는 서비스가 완성이 된 거고요. 네, 무료 쿼터, 커서 무료 쿼터 다 차신 분도 있고, 제미나이 무료 쿼터 다 차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한 번씩 유료 결제해서라도 한번 서비스 완성해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해서 어떻게든 완료를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는 게 지금 오늘 이 우리 트레바리 모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제 프로덕트를 뭐 만드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F12 개발자 툴에서 이런 에러들이 막 날 거예요. 이건 지금 노션 에러인데 이런 거 이렇게 복사해서 툴에다가 지금 이런 에러 났어 고쳐줘라든지 왜 난 거야 확인해줘라든지 물어보시면서 고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일단 저는 제가 쓰려고 했던 시간 여기까지고요. 사실 어렵진 않은데 그냥 뭔가 연동상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라도 카톡방에 물어봐 주시면은 최대한 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